안녕하세요. EFT 기법과 명상을 통해서 트라우마 치유와 자기계발을 도와드리는 라이프 코치 김서은입니다. 제가 하는 일들이 많은 문제나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분들을 만나는 게 제 일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 분들을 도와드리고 좋은 치료 효과를 낼 수 있을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몇 가지 핵심적인 요소들을 이제 발견을 하고 이 핵심 요소를 가지고 내담자들 분들을 만나서 치유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네 가지 핵심 요소들을 적절히 병행하면서 내담자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아주 드라마틱한 치유 효과가 나타나고 좋은 효과들이 나타나서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네 가지 핵심 요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트라우마를 이제 겪게 됐다. 우리가 근데 트라우마는 무슨 뭐 건물이 무너진다거나 자연재해를 겪는다거나 뭐 큰 성폭행이나 이런 강렬한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 트라우마는 특히 어린 시절에는 아주 우리 어른들이 보기에는 사소한 거라고 해도 트라우마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굉장히 좀 목소리가 크고 윽박 지르는 성향이 강한 분의 양육 방식으로 이렇게 컸다면 그것이 또 아이한테 굉장히 트라우마가 되거든요. 또 형제 사이에서 엄마가 나보다 오빠를 더 많이 예뻐했다든지 학교에서 뭐 사소하게 그냥 흘러버릴 정도로 왕따를 당했다든지 이런 것도 어떤 사람한테는 평생 트라우마가 돼서 그분의 사회생활이나 건강 문제에 큰 영향을 끼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사소한 거라도 트라우마가 될 수 있다. 그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핵심적인 요소 4가지를 먼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직면이고요. 두 번째는 언어적 표현, 세 번째는 진심 어린 공감, 네 번째는 상상력을 활용한 이미지. 예. 이 4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트라우마를 치유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그 고통을 직면하는 것입니다. 예, 직면이 쉬울까요? 제가 이렇게 내담자분들을 만나면요. 직면하기가 잘 되시는 분들은 치유 효과가 굉장히 빨라요. 근데 반면에 이 직면 자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쨌든 과거의 상처, 트라우마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걸 먼저 바라봐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다음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직면을 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직면하기를 잘 못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EFT나 이런 어떤 무의식 치유 들어가기가 상당히 힘들기도 하고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치유 시간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내담자분들 만나보면 직면하기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제가 상담을 들어가려고만 하면 막 기침을 계속 한다든지 하품을 계속 한다든지 제가 묻는 질문에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한다든지 회피를 한다든지 그냥 웃어 넘긴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회피를 하시거든요. 예, 왜 회피를 할까요? 직면하지 못하고 예, 고통스럽고 두렵기 때문입니다. 네, 내 안에 있는 무의식에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그거를 바라보는 게 너무 힘드신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 다른 삶을 살겠다, 과거와는 다른 삶을 살겠다고 한다면 의식이 우리가 뭔가 진화하고 변화하기 위해서 분기점이 용기라는 의식 수준이거든요. 이건 데이비드 호킨스라는 분이 그 의식혁명이라는 책에서 말씀하셨는데요. 정말 새로운 삶, 플러스 에너지의 삶을 살기 위해서 분기점이 되는 에너지는 200룩스라고 해서 용기란 에너지예요. 그래서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어떤 것이 있는지.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왜 직면을 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내 음식물 쓰레기를 이렇게 잔뜩 쌓아놓고 이거 버리기 싫고 귀찮다고 뭐 까만 비닐봉지에다가 싸가지고 안방 옷장에다가 이렇게 넣어버리면 어떡해요?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악취가 나고 막 벌레가 꼬이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게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과거에 받은 상처나 트라우마를 보기 싫다고 보지 않고 그냥 덮어둔다. 나는 괜찮아. 그건 과거일 뿐이야. 지났을 뿐이야. 라고 그냥 무시를 하면 이게 우리가 이제 미해결 과제라고 하는데요. 점점 안에서 무의식에서 곪고 터져서 계속 현재야 나의 미래에 영향을 계속 끼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직면하겠다는 용기,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첫 번째 핵심 요소는 직면입니다. 자, 두 번째, 트라우마를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되는 단계는 언어적, 두 번째는 언어적인 표현입니다. 네. 우리 인간이 사고 체계를 형성하고 새로운 것을 습득하는 과정은 모두 언어를 통해서 형성됩니다. 우리는 동물이 아니죠. 인간만이 유일하게 언어를 풍부하게 쓰잖아요. 근데요, 여기서 트라우마를 겪었다. 특히 어린 시절에 큰 상처를 입으면 우리 이 뇌의 언어에 브로카 영역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에 실제로 다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겪은 일일수록 잘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 뭐 있었던 일 한번 얘기해 보세요. 기억이 잘 안 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왜냐하면 상처가 많으신 분들일수록 그 기억을 완전히 닫아버리시거든요. 이건 무의식적인 어떤 안전 보호 장치입니다. 생각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무섭거나 두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말문이 막힐 정도의 공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말을 못하고 얼어붙었다. 저도 이거는 정말 공감합니다. 너무 황당하거나 공포스러운 일을 겪으면요, 그 앞에서 적절한 조치를 못하고 말을 못해요. 예. 저도 이제 대학교 때 잠깐 그 성추행 한번 당하죠. 근데 길거리 가다가 어떤 할아버지가 제 가슴 만져가지고,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 아재 소리를 지르고 그 할아버지를 뭐 때리든지 욕을 하든지 뭐 경찰서로 끌고 간다고 뭐 난리를 펴야 되는데, 너무 황당하고 너무 공포스러우니까 정말 아무 말도 못했거든요. 저는 대학생 때 그랬는데 어린아이들은 어떨까요? 부모님이 막 싸운다, 서로 막 던지고 욕하고, 그 안에서 아이들은 정말 말 못할 공포를 느끼게 되죠. 그리고 잘 기억도 하지 못하고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중요한 게, 언어적으로 말로 표현되지 못한 상처들은요, 이 무의식 속에 깊이 이렇게 저장이 돼요. 이걸 우리가 미해결 과제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말로써 자신의 문제들을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말로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구체적으로 치유가 됩니다. 예. 두루뭉술하게 말하면 두루뭉술하게 치유가 돼요. 예.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구체적으로 근본적으로 치유가 되고요. 두루뭉술하게 표현하면 두루뭉술하게 치유가 됩니다. 네. 감정이, 그때 느꼈던 감정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럼 감정이 어떤 감정인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얼마나 우리가, 특히 한국말에는요, 막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 뭐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뭐 상황에서 서운했던 상황에 대해서 서운하다, 섭섭하다, 뭐 찝찝하다, 뭐 기분이 속상하다, 슬프다, 한 가지 사건을 가지고도요, 10대까지의 감정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감정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단어를 잡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말로 표현하는 것이 아주 이 트라우마 치유의 아주 중요한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 물론 우리가 심리치유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로 표현하지 않는 비언어적인 그런 치료나 수련법이 굉장히 효과적일 때도 있어요. 제가 뭐 가족세우기란 프로그램도 좀 이렇게 했었는데, 가족세우기는 언어적으로 많이 표현하지 못하게 하거든요. 얘기도 하지 못하게 하고. 근데 그 가족세우기 안에서도 굉장히 강력한 치유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냥 그 장면을 보는 것만으로. 그리고 우리가 명상을 깊이 해서 어떤 영적인 굉장히 수준이 높은 의식 차원의 에너지를 받는다든지, 이런 거는 굳이 언어적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굉장히 치유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언어적인 표현과 비언어적인 표현이 적절하게 병행이 될 때 굉장히 그 치유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봤을 때. 그래서 언어적으로 표현을 구체적으로 하는 어떤 사례가 몇 년 전에 미투 운동이 굉장히 선풍적으로 이렇게 번졌었잖아요. 그 여성들이 성폭행을 당하고 성추행을 당하고, 그때 당시에 왜 얘기를 하지? 10년, 20년이 지나서 얘기를 하냐. 뭐 돈을 바라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정말 그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당한 여성들의 마음을 1도 모르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너무나 강력한 공포나 트라우마를 체험하면 말문이 막히고 아무런 대처도 할 수가 없다고요. 그때는 의식 수준이 수치심과 어떤 죄의식, 내가 잘못했나? 내가 잘못해서 저런 일을 당했나?
그리고 막 죽고 싶을 정도의 그 수치심, 더럽혀졌다는 여러 가지. 너무나 밑바닥에 있는 의식 수준의 감정에 빠지기 때문에요. 행동할 수 없어요. 우리가 진짜로 문제를 개선하고 내 의식을 밝히기 위해서,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분기점은 뭐라고 했죠? 아까 용기라고 했죠. 적어도 200룩스 이상의 의식 수준이 돼야 내가 행동을 하고 이 삶을 개선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상처 속에서 그 낮은 의식 수준 상태에서 너무나 괴로운 걸 3년, 5년, 10년, 20년 하다가 미투 운동이 나오니까 나도 이제 한번 얘기를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거를 얘기를 말로 표현하지 않고 폭로하지 않으면 자기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막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든지 평생 우울증 속에서 산다든지 이런 여성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미투 운동은 정말로 그분이 살기 위한 어떤 몸부림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봤습니다. 네. 트라우마를 치유하기 위한 세 번째 핵심 요소는 공감하는 거예요. 공감. 네. 내 상처나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는지 진심 어린 마음으로 절절하게 공감하실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네, 그러려면 정말 판단이나 분별 없이 자기 비판 없이 무조건적인 자기 사랑이 필요하고요. 네, 자기가 이거를 심리적 재양육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나 스스로가 나 자신에게 가장 자애롭고 사랑이 가득한 어머니가 돼서 나를 보살피고 치유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 공감하는 과정 중에서 눈물을 굉장히 많이 흘리시죠. 예, 내담자분들이. 그래서 정말로 그 상처받았던 어린아이 또는 과거의 나에게 연민의 메시지를 보내고 공감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네 번째 핵심 요소는 상상력을 이용한 이미지. 입니다. 심성화라고도 하는데요. 무의식의 원래는 무의식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내가 과거에 아무리 큰 고통을 당했다 하더라도 어떠한 큰 상처를 입었다 하더라도요. 내가 과거로 깊이 들어가서 무의식을 들여다보고 그것을 치유하겠다고 마음먹으면 과거를 바꿀 수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 없어질 수는 없겠죠. 네. 어떻게 사건이 있었는데 그걸 없었다고 하겠어요. 하지만 그 사건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내가 절절하게 공감해주고 연민해주고 언어적으로 표현하고 직면해서 이렇게 해주면 이 과거에 상처를 입었고 그런 사건을 겪었지만 겪지 않았던 사람처럼 내 현실과 미래를 바꿀 수가 있어요. 진짜로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가정폭력이 심한 가정에서 자라서 아빠가 막 때리고 너무 무섭고 두려웠다. 그러면 그때로 돌아가서 나를 안아주고 보살펴주고 보호해주는 상상을 한다든지 또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우리 부모님 사이가 너무 안 좋았다. 맨날 싸우고 집에 가면은 항상 불안하고 다른 집 애들 부모님 보면서 항상 부러웠고 거기서 오는 열등감이 너무 많았다. 그러면 상상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이 내가 원하는 부모님 모습으로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매트릭스 리인프린팅 기법이라고도 하는데요. 과거를 치환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엄마 아빠가 아주 사이가 좋고 나를 사랑해주고 내가 바라는 다정하고 따뜻한 부모의 이미지로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인간의 순수한 본성, 완전한 신성이 있다는 것을 믿는 데서 비롯됩니다.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매일 싸우고 서로 욕하고 정말 무식한 상소리를 하고 돈도 안 주고 그런 부모였다 하더라도 그 분들의 마음속에는 정말로 자식을 사랑하고 정말 좋은 부모가 되고 싶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으셨던 거예요. 하지만 그분들도 너무나 상처를 많이 받았고 그분들의 부모님으로부터나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아주 순수한 근본적인 사랑이 변형된 형태로 잘못 나타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거짓말하고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 정말로 내면의 신성을 밝히는 삶을 살았더라면 이런 부모의 모습을 보여줬을 거야 라는 어떤 그런 믿음에서 비롯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서
내가 과거에 힘들었던 기억을 바꿔서 향상해주면 우리 부모님이 정말 사랑이 풍부하고 그런 부모님으로 형성해서 나를 안아주고 이런 상상을 하게 되면요. 내 어떤 마음이 굉장히 많이 치유가 돼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어릴 때 내담자분 중 한중에 맨날 이렇게 혼낸 거예요. 공부할 때마다 공부를 이제 엄마가 가르치는데 계속 밥통 같다고 막, 넌 어떻게 이렇게 애가 멍청하냐. 그리고 뭐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뭐 때리고 욕을 하고 이러면서 막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진 그런 이제 분이 계셨는데, 과거로 돌아가서 엄마가 자기 자신에게 안아주고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정말 훌륭하고 똑똑한 애야. 너는 앞으로 뭐든지 잘할 수 있어. 이렇게 바꿔서 엄마가 얘기하는 상상을 하게 했거든요. 이렇게 하고 나니까 안에서 자존감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네, 실제로 그렇진 않았지만 내가 무의식에 들어가서 과거를 바꿔버린 거죠. 그렇게. 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과거의 상처를 치유할 수가 있다. 또 뭐 이미지나 심상화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가슴의 에너지가 제가 계속 강조하는데 가슴 차크라가 깨어나야 된다고. 그래서 이 가슴에 황금꽃이 활짝 피어나는 상상을 하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가슴 속에 해바라기나 국화 같이 막 빛이 나는 꽃이 활짝 피어나서 그 꽃향기가 내 코로 들어오고, 그 꽃향기가 머리로 깊이 들어오고 머리가 시원해지고, 황금꽃이 점점 커지고 밝아져서 이 빛이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나 가족들, 또 세상을 향해서 쫙 퍼져가는 상상을 하게 되면요, 실제로 이 에너지가 쫙 퍼져나갑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핵심적인 요소 4가지. 첫 번째, 직면하기. 두 번째, 구체적인 언어 표현. 세 번째는 공감해주기. 네 번째는 심상화를 통한 이미지 훈련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그리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